전기전자 폐기물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 전자 폐기물 발생량은 약 5천만 톤이 조금 넘어가는 수치로 보고 있는데요. 1인당 발생량은 연간 6kg으로 보고 있습니다. 5천만 톤의 전자 폐기물이면 에펠탑 5,000개 무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다른 보고서가 유엔 대학에서 발간이 되었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해서 5,400만 ton의 전기전자 폐기물이 해마다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인당 기준으로 보게 되면 7.3kg이라고 하네요. 2014년에 6.4kg에서 크게 증가를 했고요. 2030년이 되면 9.0kg으로 또 훌쩍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총량으로 따지게 되면 7,500만 톤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역시 유럽과 같이 잘 사는 국가들의 전자폐기물 발생량이 많습니다. 1인당 전자폐기물 발생량은 유럽이 16kg, 미국이 13kg, 호주 지역이 16kg 정도네요. 아시아는 평균 5.6kg이고요. 아프리카는 2.5kg인데요. 아시아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나 일본 같이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유럽 이나 미국 수준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13에서 16kg 사이에서 우리도 전자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2019년 기준으로 해서 5,400만 톤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17.4% 그러니까 930만 톤 정도만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제도권 공식 경로에서 처리되는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82.6% 그러니까 약 4,400만 톤의 전자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쓰레기 소각이나 매립이 된 것인지 투기가 된 것인지 아니면은 불법적인 경로로 선진국에서 저개발 국가로 수출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자폐기물의 경우에는 유가금속도 있지만 유해 물질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 방지 시설이 적정하게 갖추어진 곳이 아닌 곳에서 재활용을 목적으로 혹은 재활용을 빙자해서 해체를 하게 되면 오염 물질이 유출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지라든지 고철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냥 같은 선상의 폐기물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 폐기물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는 다른 폐기물에 비해서 투명성이 더 확보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20%가 채 되지 않는 양만이 현재 이동 경로를 알 수가 있고 나머지 80%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없다. 이것 자체가 전자폐기물 관리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발생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이 전자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깜깜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2014년에 제도권에서 움직이는 양을 17%로 우리가 집계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19년 5년 지난 시점에서 17.4% 5년 동안에 단 0.4%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자폐기물과 관련된 관리체계 개선이 거의 되고 있지 않다. 진전이 굉장히 느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공식적인 경로로 움직이는 양이 930만 톤, 전 세계 평균 17.4%인데요. 지역별로 살펴보게 되면 유럽이 42.5%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9.4%, 아프리카가 0.9%, 호주 지역이 약 9%, 아시아 지역이 약 12%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자폐기물 관리가 적정하게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도 그 비율이 50%가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잘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나라조차도 전자폐기물의 적정 관리 체계가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83%, 그러니까 4,400만 톤이 어디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가 깜깜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대략 추정을 해보면 이 중에서 한 8% 정도는 고소득 국가에서 쓰레기로 소각이나 매립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7%에서 20%, 굉장히 레인지가 큽니다. 최대 20%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 발생되는 전자폐기물 중에서 최대 20% 정도가 수출이 될 거다. 어떻게? 주로 고소득 국가에서 저소득 국가로 재사용 혹은 재활용 목적으로 혹은 재활용을 빙자해서 이렇게 수출이 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전자폐기물이 고소득 국가에서 저소득 국가로 수출이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전자폐기물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유가금속을 비롯해서 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폐기물을 뜯으면 돈이 돼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전자폐기물 안에는 많은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금속도 들어가 있고요.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불이 잘 붙지 않도록 난연제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첨가가 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사용을 금지시켰는데요. 이전에 출시된 전자제품 플라스틱 안에는 브롬계 난연제라는 첨가제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브롬계 난연제가 첨가된 플라스틱은 녹이면 혹은 태우게 되면은 다이옥신이 발생을 해요. 브롬계 다이옥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태우면 막 다이옥신이 발생한다 막 걱정을 하시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옥신은 염소계 다이옥신이에요. 그러니까 염소가 기반이 되어서 다이옥신으로 전환이 된 건데, 다이옥신의 종류도 뭐 구분을 해보면 염소계 다이옥신이 있고 브롬계 다이옥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브롬이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 전자제품에 사용된 플라스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자제품에 사용된 플라스틱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 소각하게 되거나 아니면 녹여서 재활용을 하더라도 브롬계 난연제로 인한 다이옥신 배출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그 인쇄 해로기판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게 판에다 보면 뒤에 납땜이 되어 있고 이게 칩들이 꽂혀 있잖아요. 전자제품 안쪽에 보면 이런 것을 우리가 인쇄 해로기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쇄 해로기판에는 옛날에는 다 밑에 납으로 땜질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인쇄 해로기판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은 그 사용된 납이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저 오른쪽에 위에 사진을 보면은 인쇄 해로기판에서 칩을 뽑아내는 것인데 연탄불에 녹여요. 그러면 밑에 하얗게 보이는 게 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인쇄 해로기판을 처리하면서 납 전기를 마시면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 왼쪽 하단에 보게 되면 저기는 전자제품, 그러니까 컴퓨터라든지 휴대폰 같은 데는 또 금이 들어가 있어요. 저 금을 추출하는 공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금을 추출하는 공정 자체가 굉장히 유독한 산성 물질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산성 폐수가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오염 방지 설비가 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금을 추출하고 난 이후에 유독 물질들은 그냥 폐수로 배출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대한 아무런 방지 설비도 되어 있지 않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전자 폐기물들이 해체되어서 재활용되고 있는 것이죠. 전자 폐기물을 뜯어서 재활용했으니까 수입은 얻을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환경과 작업자의 건강이 훼손되는 것인데, 저런 식의 재활용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2000년대부터 제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자폐기물에 대한 전지구적인 관심, 우려는 200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그 시작은 중국 광동성 지역에서의 전자폐기물의 재활용 실태가 폭로가 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소되었냐? 중국에서, 전 세계에서 관심이 집중되면서 중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점차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단속과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문제는 중국이 막히게 되면은 그것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아프리카 지역이 선진국에서 배출된 전자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장소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